학생부 관리에 필요한 탐구형 글쓰기가 대입 수시에서 이제 꽤 중요하다는 건 많이 아실 거예요. 요즘에 수행평가라든지 학교에서 진행되는 공식 프로그램인 동아리, 자율활동, 진로활동 등등 가만히 살펴보시면 학생들의 관심 분야나 진로와 연결하는 그런 탐구형 에세이, 그런 발표 과제들, 그런 보고서 작성 등의 활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시작될 고교학점제에서는 대입 수시에서 그 영향력이 개인적으로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미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하고자 어릴 때부터 글쓰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독서나 논술 학원에 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탐구형 글쓰기는 그런데요, 단순히 국어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서 국어학원이나 논술학원에서 배우는 것 외에 따로 갖춰야 할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학생들 과학 관련 대회 준비부터 고등학생들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한 비교과 과제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산출물들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많이 다뤄봤거든요. 그리고 학생부 관련 컨설팅 때문에 학생부 전략을 짜고 의학, 공학, 경영 등 다양한 계열의 산출물 과제를 학생들이 스스로 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었고요. 또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주고 첨삭도 하고, 또 그런 방법을 가르쳐줄 수 있는 다양한 강사 선생님들, 멘토 선생님들을 교육해왔고 또 발굴해왔고, 그런 재능 있는 선생님들과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입시 강사를 하다가 비교과로 전환을 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학생들에게 이걸 어떻게 스스로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까라고 연구를 하고 지도했던 시간이 내년이면 제가 이제 10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채용을 위해서 또 실제 사례 분석을 위해서 이런 과제를 아주 스스로 잘 하는 학생들을 또 전국적으로 또 무수히 많이 만나고 인터뷰도 하고 그 학생들의 성장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례도 사실 많이 분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의외의 공통적인 역량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그 역량이 뭐냐? 보통 글쓰기니까 언어 능력이 좋으면 탐구형 글쓰기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 언어 능력이 일부 도움은 되지만 그 언어 능력만으로는 꽤 잘한다라는 수준까지는 갈 수가 없더라고요. 뭐가 꼭 필요하냐? 의외의 요소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바로 수학 사고력이었습니다. 탐구형 글쓰기를 잘하는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수학 사고력이 좋았어요. 여기서 수학 사고력이 좋다는 의미는 단순히 중학교 때 수학 성적이 100점이 항상 나왔다라든지 고등학교 일반고에서 수학 내신들 1등급이 나왔다라든지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내신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일반고도 학군에 따라서 학력 차이가 커서 수학 사고력이 높지 않아도 내신 받기 쉬운 곳들이 있어요. 또는 반대로 내신 경쟁이 치열한 학교는 일반고라 하더라도 수학 내신 1등급을 받는 게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실제로 수능을 기준으로 보면 수학 실력이 나쁘지 않아요.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내신을 가지고는 좀 지역별로 차이가 커서 그걸 기준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말하는 수학 사고력이 좋다는 기준은 사실 수능 수학을 기준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결과니까 아직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학생들에게 수능 수학 점수로 예측을 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중학교 때 이미 수능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 고득점을 받는 아주 특수한 아이들도 있긴 합니다. 선행과 심화를 모두 다 한 아이들이죠. 이런 친구들은 타고난 재능에 후천적으로 수학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훈련이 다 갖춰진 아주 극히 일부의 경우인데요. 수능 수학을 잘할 수 있는 수학 사고력이 중학교 또 고1 정도 되는 아이들 수준에 맞게 갖추어 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수능을 쳤을 때 만점 가까이 나오는지, 꽤 1등급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나오는지 그거를 지금 수능을 가지고는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나중에는 그렇게 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수학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그런 훈련을
중학교 때 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역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학교와 고1이면 수능, 수학, 불수능이라 하더라도 수학, 수능 점수가 꽤 잘 나올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을 사실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런 예측이 되는 아이들이 탐구형 글쓰기에 대해 방법을 제대로 배우면 정말 잘해요. 이런 수학 사고력이 좋은 친구들은 사실 방법만 잘 가르쳐주고 어느 정도 훈련을 하면 비교과를 정말 잘합니다. 왜냐하면 탐구형 글쓰기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수학 사고력이 키워지는 데 필요한 자세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수학 문제를 풀 때 어렵고 잘 안 풀리는 문제들을 반드시 만나게 되죠. 수학 사고력이 좋은 학생들은 잘 안 되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하면서 파고들어요. 그리고 해결 못하는 날도 많겠죠. 하지만 이때 포기하지 않고 금방 답지를 보거나 선생님께 질문을 해서 풀이와 정답을 알아내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웬만하면 자기가 스스로 정답을 찾아보려고 하고 그 과정을 좀 즐겨요. 그날 안 풀리면 다른 날 또 보고 또 다시 풀어보려고 하는 거죠. 선생님께 질문을 하더라도 풀이와 정답을 바로 듣는 걸 좋아하지 않고요. 힌트 정도 여쭤보고 또 자기가 스스로 답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해야 수학 사고력이 향상되거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지금 당장 수능을 칠 만큼 진도가 나가지 않았지만 선행이 나가지 않았지만 수학 사고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수학을 정말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수학을 잘한다. 초등, 중학교 자녀를 두시는 일부 학부모님들은 선행을 기준으로 수학을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선행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선행은 솔직히 어려운 문제 빼고 쉬운 개념 중심으로 진도만 빼면 수학 사고력이 높지 않아도 진도는 다 뺄 수 있습니다. 사실 학원 어릴 때 많이 보내도 선행 중심으로 시간을 뺏기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 학년 수준의 고난이도 심한 문제는 이 수학 사고력이 부족해서 아예 못 건드리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 고등학교 가서는 좀 힘들어져요. 학력이 높지 않은 일반고나 그런 학군에서는 어느 정도 내신이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수능 수학은 좀 잘 안 나와요. 여기에 덧붙이자면 수능 수학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수학 선행 중심으로만 공부를 하고 수학 사고력을 키우지 않은 학생들, 그러니까 모르는 수학 문제는 도전하기 싫어하고 금방 답지를 찾아보는 학생들은 학생부 비교과 탐구형 과제를 할 때도 사실 좋은 산출물을 만들어내거나 탐구형 글쓰기를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 학생부 비교과 탐구형 과제를 하는 것에는 이것 말고도 공통점이 있어서 그런데요. 바로 그 독해력입니다. 수학도 문제부터 잘 이해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빨리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게 기본이잖아요. 비교과 과제도 무수히 많은 문헌 자료를 조사해야 돼요. 책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신문기사라든지 기타 전문기관에서 나오는 자료를 참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공통점이 문제 해결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도 어려운 문제 중에서 정답은 하나지만 풀이 과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비교과 과제도 탐구 주제에 맞게 글을 쓸 때 자료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또 글의 구조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자기만의 과제의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단순 암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내용 또는 내가 알아본 내용을 연결하여 자기만의 답을 만들어가는, 찾아 나가야 하는 과정이 자기 스스로 깊게 파고들고 생각해야 하는 적극적인 성향.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성향. 사실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수학 사고력이 좋은 아이들은 이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비교과 과제물도 방법만 저희가 가르쳐주면 이리저리 자료 조사하고 자기가 찾은 자료를 바탕으로 어떻게 할지 저렇게 할지 스스로 고민하고 정리를 해내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속도도 하면서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수학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수준의 문제가 처음엔 오래 걸려도 그 사고의 힘이 향상되면 이제 그런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이 단축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 시험 칠 때는 조금 어려운 문제도 빨리 풀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비교과 탐구형 과제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아이들 지도하기 전에 그 영어, 수학, 사탐, 그 입시 강사도 개인적으로 했었거든요. 예전에. 진짜 뭐 10년도 더 된 일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 제가 여러 과목을 가르쳐 봤고 그 특성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수학 사고력이 이 여러 교과를 공부하고 비교과 과제도 잘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라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아이들 지도하면서 꽤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지금 방화로 이 영상을 들으시는 어머니들은 이해를 잘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꽤 오랜 기간 하면서 알게 된 부분이라서 일단은 제가 겪은 모든 과정들을 부모님들이 다 겪어보실 수도 없고, 특히 뭐, 현장에 뭐 입시 쪽이나 학교 선생님에 계신 분들도 이걸 다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수학 문제든 비교과든 처음엔 앞이 막막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수학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다음에 비교과 과제를 할 때, 처음에 막막할 때, 잘 안 될 때, 포기하지 않고 답을 스스로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성향, 이 부분에서 굉장히 격차가 생기는 것 같다는 거,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수학 사고력이 어느 정도 타고난 재능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재능이 있어도 수학을 앞서 말씀드린 선행 중심으로만 공부를 하고 어려운 문제는 고민하지 않고 답지 보고 문제를 외워서 푼다던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수학 사고력이 커지기가 어려워요. 반대로 수학적 재능이 조금 약해도 제대로 된 방법으로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후천적인 공부 방법도 절반 정도의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타고난 재능이 있다는 건 저희가 이제 가르쳐 보면 좀 남들보다 똑같은 시간과 방법을 투자했을 때 이 실력이 향상되는 시간이 좀 효율적이다 이런 뜻일 뿐이에요. 근데 뭐 제대로 된 방법, 꼭 해야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을 안 하면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과를 좀 잘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수학을 너무 선행 중심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자기 학년에 맞는 심화 문제, 어려운 문제라도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 과목이 있긴 하지만 이 수학이라는 과목이 그렇게 조금 어려울 때 조금 포기하지 않고 좀 도전적인 성향을 좀 갖게 만드는 좀 어릴 때 배우는 과목치고는 가장 그런 걸 많이 요구하는 그런 과목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잘 다듬으면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되는 친구들이 사실은 원래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도 적극적으로 풀려고 노력하고 심한 문제도 도전할 수 있는 친구들이 사실 그 다음 도전을 위해서 선행을 하는 거지 자기 학년 문제도 못 풀면서 남들한테 뒤처지기 싫어서 그냥 선행 위주로만 공부에 집중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덧붙이자면 이 언어 능력도요 타고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언어적 재능은 있는데 수학 문제를 풀 때 어려운 문제는 피해 가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도 제가 지도를 해봤는데 비교과 탐구형 과제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글은 매끄러운데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비교과 과제는 주제에 대해서 학생이 좀 자료 조사도 좀 도전적으로 열심히 하고 좀 다양하게 좀 하거나 단일 텍스트 하나를 읽더라도 또 자신의 주제에 맞게 좀 생각을 깊게 해야 하거든요. 근데 언어 재능만 있고 수학 사고력이 약한 친구들은 이런 낯선 과제들, 이런 낯선 주제들에 대해서 좀 피해 가려고 하는 성향까지 만약에 갖추고 있다면 이게 주제에 맞는 생각을 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기 생각을 써보라고 하면은 정말 교과서적인 표현, 너무나 당연하고 뻔한 이야기만 써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연결해야 자기만의 새로운 주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쓰고 뭐 발표를 하면 학생부에 학생만의 개성 있는 탐구가 담길 수가 없습니다. 또 글을 쓸 때 글도 그 전체가 논리적인 구조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의 연결도 논리적 연결성이 강하고 문단의 구조도 논리적 연결이 강했을 때 그 글이 설득력도 있고 완성도가 높은 글이 됩니다. 근데 언어적 재능만 있고 수학적 논리가 약한 친구들은 문장과 문장 그리고 문단과 문단의 논리적 흐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가르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또 문과든 이과든 탐구형 과제에서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쓸 때 객관적 근거를 써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객관적 근거가 다양한 수치적 데이터 분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문과도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이런 이해 역시 수학에서 배우는 이해가 빠른 친구들이 훨씬 더 좀 유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친구들을 그래도 다행히 중학교 때 만났다면 공부 방법을 점검하고 그것부터 사실 좀 고치라고 해요. 왜냐면 언어적으로는 잘하는 친구들이라 그런 취약점을 개선한다면 좀 더 진학에 있어서 좀 나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생들 비교과는 그 의대, 공대 계열, 또 인문 쪽으로는 경영, 언어, 마케팅 이렇게 다양한 관심사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분석하고 또 비교과 준비에 대한 조언을 해주면서 느꼈던 공통점을 오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수학은 비교과에서도 정말 중요한 과목이구나. 인문 쪽으로 한다 하더라도 수학적 이해가 있는 친구들이 이 비교과를 가르쳤을 때 훨씬 잘합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에 관련해서는 제가 하지민 교육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과거에 이미 올려드린 영상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 영상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참고해 보시고 좀 점검을 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